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강의를 하면 좋을 텐데, 한 번만 벗을까요? 어, 강의 계획서 있어요? 같이 봅시다. 올해는 좀 워낙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할 게 많아서 강의 계획서 같이 보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은 제가 맞고요. 2012년에 찍은 거라서 조금 오래된 사진이에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 학번은 90년대 중반 학번이에요. 수능 1세대. 대충 검색하면 나올 거고. 그리고 서강대학교로 가게 된 이유는 원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가 아니지. 그때는 법학과였죠. 거기서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있다가 정화진 교수님의 스카우트를 받은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내 밑으로 와라. 내 뒤로 와라.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를 된 거죠.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 스카우트 돼가지고 제가 고대에서 대학원 생활하고 있다가 교수님께 스카우트 돼서 서강대로 이적했었고요. 정화진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다 수료했고 석사는 행정심판법으로 받았고 박사는 이제 행정소송법으로 받았고요. 환경법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주력인 과목은 이제 행정법하고 그다음에 환경법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행정법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각각 석사와 박사로 했고 특히 박사로 받은 이제 행정소송법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받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 뒤는 없는 걸로 아직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5년에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그 다음에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로 있는데 그건 이제 대우교수는 뭐냐면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금 행정법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정교수를 뽑을 때까지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뭐 그러니까 정교수 대우교수예요.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뭐 얼핏 정화진 교수님 후임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긴 맞고요.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긴 했는데 학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서강대학교에서 정교수를 뽑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 뒤는 저도 잘 알 수가 없고 뭐 제 개인적인 소개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공부는 잘했어요 옛날에. 지금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잘했으니까 뭐 교수님이 또 좋아하시고 그랬겠죠. 자, 그 일정 잠깐 봅시다. 일정은 뭐 우리 오전에 하죠. 오전에. 근데 그 뒤에 삼순환이 있어가지고 12시 40분까지 못할 거야. 35분, 35분 요 사이에 끝나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재인데 원래 저는 이제 제 책으로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올해는 뭐 제가 이제 거기 써놨지만 제 책을 개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좀 내부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본법이 이게 통과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우리 이제 행정법은 나중에 이제 계속 들으면 알겠지만 행정법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있는데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냥 각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행정법이라고 했지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민법이라는 과목은 민법이라는 법이 있고 형법도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뭐 형사소송법도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전이 있고 근데 행정법만큼은 유독 행정법이 없었어요. 웃긴 과목이죠. 과목은 행정법인데 행정법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있는 거 다 짜집기 해가지고 행정법이에요. 그게 뭐 행정법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뭐 불만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이라 해가지고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인가. 그러니까 행정법에도 드디어 행정법이라는 법전이 생긴 거죠. 이건 굉장히 글쎄요 어느 정도냐면 제 행정법 강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뭐 강의 떠나서 제가 대학원까지 포함한 20년 넘게 공부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처음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새로 다 모든 걸 다 물갈이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카페에는 뭐 학생들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고 좀 되게 부드러운 말을 했지만 이거는 정말 다 경천지벽할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다 뒤집어 엎는 그 정도 수준의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존에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뭐랄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뒤집어 엎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필기하지 마세요. 아직 필기할 게 아니니까. 행정법이 기본적으로 과목이 이제 행정법 총론 앞부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이 아니다. 보통 학부라든가 법학전문대학원은 행정법 과목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강의를 해요. 일반 행정법, 또 행정법 총론에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 한 덩어리, 그다음에 행정법 강론 한 덩어리.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세 덩어리로 나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 또는 일반 행정법 한 덩어리, 그다음에 행정구제법 한 덩어리, 그리고 행정법 강론 또는 개별 행정법 한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총론이다, 행정법 총론 또는 일반 행정법이다,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 하나, 그리고 행정법 강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개별 행정법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거 세 덩어리를 보통 배우는데 한 학기씩 배우는데 우리 행정기본법은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은 별 영향 없을 거예요. 뒷부분 영향 없고 이 앞부분 행정법 총론 부분 여기를 완전히 다 뒤엎어버린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3분의 1 결론적으로 교과서 3분의 1 정도는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딱 처음 폈을 때 한 3분의 1 앞에 그건 완전히 새롭게 종전체권 완전 다른 내용 완전히 새롭게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구나 위치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하여튼 뭐 종전과는 달리 뭐 새로 출발한다더라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갈아엎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행정기본법이 언제 통과될지 알았으면 사실은 뭐 이제 남들도 아마 책을 안 냈을 거예요. 대부분 저는 일부러 책을 안 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저 한 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언제 통과될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올해 책을 개정 안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 다 책을 올해 상반기 이미 개정했죠, 다. 어떡할까 모르겠어. 다시 써야 될 텐데. 왜냐면 이 행정기본법이 올 초에 개정이 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올 초에 통과가 될지 올 연말에 통과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아주 상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한 분하고 아주 친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상반기에 통과될 확률이 되게 높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책 쓰면 안 되지. 기다려 봐야지.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월 26일 날 통과됐죠. 이거는 사실 뭐 미리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대충 이제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쯤 통과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의 통과는 이제 모든 책을 새롭게 써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는 다 새롭게 써야 돼요. 이미 기존 나온 책은 다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1월 달에 2월 달 나온 책들은 이제 좀 피곤하겠죠. 다시 뭐 추록을 하든지 새로 쓰든지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그 정도 큰 사건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어차피 이제 제 책을 7월 달쯤 써야 되겠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 바로 쓸 수 없는 게 이렇게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요 이에 대한 평가가 또 필요해요. 뭐 제 개인적인 평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 교수님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한 두세 달 걸릴 거예요. 이 법에 대한 평가 이거 이대로 운영하는 게 맞을지 이에 대한 평가가 한 상반기 좀 있을 거니까 제가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올 7월 달쯤에 이제 제 책을 쓸 생각이고 그 전까지 그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 교과서가 하나 필요하다면 얇은 책을 하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평소와 달리 제가 다른 분 교과서로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그런 올 초에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여러분께 있었고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교과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 김현 교수님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뭐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한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학계에서 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위치예요. 우리 행정법 학계는 굉장히 좌우가 아주 뚜렷해요. 우리 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이제 독일 법계학자부터 해가지고 프랑스 법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좌우 대립이 심하거든요.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죠. 근데 김영 교수님은 딱 중간이에요. 중도, 완전 중도. 딱 한가운데. 이 정도 한가운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 딱 한가운데.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이게 마치 그 경제학에서 뭐 케인즈학파 해가지고 저쪽 좌측 우측 막 갈라져 있는 것만큼 심해요.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의견 대립이 심한데 그 중에 딱 가운데, 딱 정말 한 센터, 딱 센터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커리어도 굉장히 뭐 화려하시지만 그 학문적 위치가 정 가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립적인 교과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교과서가. 왜냐하면 좌측도 우측도 아니고 딱 한가운데서 그냥 중립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고, 또 하나의 장점은 책이 얇죠. 책이 얇죠. 교과서 치고 책이 얇죠. 그래서 물론 내용이 적진 않아요. 활자가 좀 작아가지고 그렇지 내용은 좀 많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냥 책이 페이지가 적으니까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그런 느낌은 와요. 그죠? 책이 그 1000페이지가 안 넘잖아요. 요즘 뭐 행정법 교과서 웬만한 거 합치면 2000페이지 넘고 막 이런 책도 많은데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굉장히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판부터 계속 쭉 봐왔는데 책이 좋아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뭐 이게 무슨 아주 깊이 막 들어가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학부생들이 볼 때 가장 좋은 정도 그냥 중립적 입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그리고 또 좋은 게 판례가 많아요. 아주 판례 많이 소개하셔가지고 또 판례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반영된 책이다. 그래서 제 책하고 호환도 잘 되고 저도 굉장히 좀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 책하고도 호환도 잘 되고 같이 읽으면 보완도 잘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행정법 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과서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같이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골랐고 하여튼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부교재는 그 베이징 행정법은 이건 제가 작년에 쓴 책인데 요거는 행정법 기초니까 뭐 법 바뀐 건 상관없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같이 꼭 제가 입문 강의를 따로 하지 않고 이 예비술 안에 입문 강의를 넣어가지고 같이 할 생각이니까 뭐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책이고 법전은 지금 행정기본법이 아직 발효가 안 됐거든요. 통과는 됐는데 그거 제가 이제 내용은 여러분 오늘 자료 받았죠. 그건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린 건데 요대로 이제 발효될 거예요. 발효. 통과 이대로 된 거고. 그래서 근데 아직 그 법제처에서 검색이 안 돼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제가 반영해서 법전을 지금 만드는 중이라서 만약 요거 반영해서 아마 법전 여러분 받는 건 한 다음 주 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튼 그렇고 그래서 교재 얘기는 주교재가 하나, 부교재인데 부교재 1이 이제 그 우리 입문 강의 이제 지금부터 아마 입문 강의 좀 있으면 할 텐데 입문 강의 같이 같이 하니까 그때 이제 필요할 거고. 자, 좀 넘어가 볼까?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강의 특징. 입문 강의 따로 안 하고 그냥 같이 한다.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하겠다. 입문 강의 한 3회 정도 하고 나머지 기본 강의로 해서 그래서 입문 강의, 기본 강의 따로 안 들어도 되는 그냥 같이 한꺼번에 다 하자. 그런 얘기고 용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고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울 텐데 두려울 만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본 그동안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법과대학에서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서 그만큼 최고 그러니까 가장 응용 학문이거든요. 뭐 기초가 되는 민법, 헌법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배우는 응용 학문이기도 하고 법학의 끝판왕이죠. 어렵기로는 뭐 제일 어렵고 뭐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 모르겠다. 저 법과대학 다닐 때는 행정법 전공한다 그러면 일단 둘 중 하나예요. 시선이 미쳤구나 또는 제 천재구나. 왜냐면 저희 때는 그 과 수석이나 한 차석 정도 아니면 행정법 전공 안 받아줬거든요. 모르겠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정원에까지 한 310명인가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있었는데 행정법 전공한다는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 차석 정도 아니면 안 받아줘요. 애초부터 그냥 안 받아요. 대학원에서 받진 않아요. 받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지, 나름대로. 나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만큼 가면 다 또라이들이에요. 다 지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행정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 어려운 거를 내가 하니까 그만큼 자부심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힘든 과목이에요.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을 거고,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제 걱정이, 뭐 예비선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좌절을 못 느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내 머리가 이게 돌이구나. 난 천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나는 머리가 이상한가? 나쁜가? 그러니까 자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거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머리 아파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애초에. 그럴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앞에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을 정도로. 첫째, 용어가 어려워요. 둘째, 오락가락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미칠 정도로 오락가락해요. 수학 공식이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면 답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답이 2개, 3개, 4개 나와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질문의 90%는 어차피 이제 한 바퀴 돌면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목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제 과목이 뒤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서 설명 한번 하고 앞에 있는 내용 뒤로 가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알아야지 앞을 알고 앞을 알아야 뒤를 알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이제 그런 부분이 낯설기도 하고 힘들죠. 마치 영화 스타워즈 보면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맨 뒤에 가면 최근 거 오면 올수록 옛날 그 얘기가 그건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학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붕 때려가지고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하니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뒷얘기를 알아야지 앞을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급이 다르다라는 거. 그냥 차원이 다른 정도의 어려움이다. 마치 제2외국어 처음 공부하는 느낌? 제2외국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라틴어 해보신 적 있어요? 라틴어. 아, 그럼 여러분 한자 잘 안 하죠? 한자 볼 때 어때요? 낯설죠? 라틴어라는 거 알아요? 라틴어? 외국어 중에 라틴어가 제일 어려운데 라틴어 한번 뭐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죽거든요? 힘들어서. 제 외국어 제가 굉장히 관심 많아서 공부 많이 하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라틴어예요. 진짜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영어는 외국어도 아니에요. 영어는 진짜 쉬운 학문이지. 영어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어, 독일어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라틴어가 진짜 어려워요. 헬라어 이런 거 쉬워요. 라틴어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 정도 막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걸 빗댈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저도 여러분 나이 때 학부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책을 한 5번 읽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5번 정도 읽으니까 좀 알 것 같고,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복.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2번도 불가능하고, 한 3번쯤 되면은 조금 단어가 이해되고, 한 5번쯤 되면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한 10번 정도 읽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좀 알만한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포기할까봐.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냥 얘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 얘가 어려운 거다, 원래. 어려운 거다.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 7급이나 9급 같이 객관식 시험 보는 쪽은 괜찮아요. 거기는 그냥 눈에 바르면 되거든요. 뭐 이해 다 완벽하게 못해도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이 주관식 시험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지 양쪽 입장에서 서로 비판도 하고 의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렵다는 거 그냥.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3, 4번 읽어보시고 질문이나 상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실강생들 질문은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은 질문 받지 않고 끝나고 받을게요. 끝나고 여기 아니면 밑에서
받을게요. 질문은 계속 원하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복습하시다가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다가 거기 카페 주소 있으니까 카페 가입은 그냥 바로 들어가지니까 가입해서 거기다가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건데 아마 기본적인 것은 거기 다 답변돼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하면 다 있을 거고 좀 생각해 보시고 자기만의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시거나 또는 뭐 상담하고 싶은 분들 상담도 글도 쓰시고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남이 좀 보기 그러면 뭐 비밀글로 해서 써도 되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카페로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뭐 늦어도 하루 안에 대부분 답변해 드리니까 그쪽으로 글을 올리시면 제가 질문도 답변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할게요. 자, 여튼 뭐 그렇고 여러분 그 이제 강의로 들어갈 텐데 오늘 프린트 하나 받았죠. 같이 한번 보십시다.